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요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창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나면 세금과 관련해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뭔가 빠진 게 없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누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 후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신규 고객분들을 수임하게 될 때 항상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는 데 있어 자칫 놓치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세금 신고를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3가지에 대해 정리했으니까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라고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상호가 찍힌 사업자 통장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용 계좌와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사업자 통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용 계좌는 개인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를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게 되면 바로 이 계좌가 사업용 계좌가 됩니다. 사실 사업용 계좌 등록은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자분들께 항상 사업용 계좌 등록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복식장부 대상자가 되는 해에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복식장부 대상자의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 등의 경우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2021년 매출액이 3억 원을 넘어서 2022년부터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건데요. 만약 깜빡하고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엔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미등록한 기간의 수익금액의 0.2%에 해당되는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등록 기간의 수익금액이 1억 원인 경우 20만 원의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등록 가산세 말고 정말 큰 불이익은 따로 있는데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한 경과 후에 등록이 되면 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대표자의 나이, 업종, 창업 지역에 따라 소득세의 50%에서 100%가 감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면 정말 큰 불이익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워낙 클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없는 신규 사업자분들에게도 생각나실 때 미리 등록하실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다가 막상 복식장부 대상자가 되고 나면 사업 규모도 어느 정도 커지다 보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사업용 계좌 등록을 기한 내에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신데요. 국세청에서 안내문도 나가고 세무대리인이 있으신 분들은 세무대리인이 안내도 하지만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기한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기한을 하루라도 지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분들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은 홈택스에서 정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 로그인을 하시고 신고, 납부 메뉴를 선택하신 후에 일반 신고 부분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을 눌러주시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신청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계좌 내역이 확인이 되는데요. 사업용 계좌를 추가하려고 할 경우 우측 상단에 있는 계좌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에 사업용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용 계좌 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등록할 수 있는 계좌의 수가 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변경이나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절차가 정말 간단하니까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나중에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으시도록 미루지 마시고 바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자가 해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개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게 되면 이를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특별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 목적으로 주로 쓰게 될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그게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는 건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부분은 사업용 계좌와 달리 세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 신고가 매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게 되면 해당 카드의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치세 신고 시 바로 활용이 가능하여 신고가 매우 편리해지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세무대리인이 직접 사용 내역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별도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일일이 사용 내역을 요청하신 후에 내용을 정리해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준비가 번거롭게 되고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하신 후 전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부가세 공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라는 서식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사소해 보이지만 막상 신고 준비를 하다 보면 의외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신규 고객분들에게 항상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게 되면 등록한 월에 사용분부터 조회가 가능하고요. 만약 등록한 월 이전에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사용 내역을 별도로 받아주셔야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사업자 명의의 카드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명의의 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하더라도 국내 사용 내역만 확인이 가능하고 해외 사용 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용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비용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별도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다고 해서 등록된 카드에서 사용된 사업과 무관한 부분까지 부가치세 공제가 되거나 소득세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하거나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 발급을 선택하시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선택하신 후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하시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등록 화면에서 신용카드 사명과 카드 번호, 휴대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 접수를 클릭해 주시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등록 절차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미루지 마시고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입니다.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되고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지연가맹하시거나 미가맹하시는 경우에 가맹 시점까지의 수익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가맹 기간의 수익금액이 1억 원인 경우 가산세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큰 불이익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용 계좌 등록과 마찬가지로 지연가맹 또는 미가맹 기간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같은 세액 감면 혜택이 배제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가맹 등록 기한을 놓쳐서 소득세 신고 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꼭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셔서 가산세 부과나 세액 감면 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 발급을 선택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해 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가맹점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클릭하시면 나머지 정보들이 팝업되고요. 가맹점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신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신청이 아주 간단하지만 놓쳤을 때 불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현재 의무 등록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리 등록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미리 등록해 놓을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의무 업종을 추가하게 될 경우 등록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후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간단한 일이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 정말 큰 불이익을 받거나 신고 때 불편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